안녕하세요, 소푼생활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에서 대여받은 헬리오스 300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에이서에서 무상 대여받았으며 금전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리뷰 간섭이 없기에 자유롭게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인텔 12세대 i7 12700H CPU와 RTX 3080 TGP 150W 고성능 CPU와 GPU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인텔 12세대는 발열 처리만 잘 되면 전력을 먹는 대로 쑥쑥 잘 나오는 제품이고요. RTX 3080도 TGP 150W라 성능은 제대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상판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전원을 켜주면 프레데터 로고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밤에 보니까 외계인 느낌도 나고요. 사이즈는 가로는 35.7, 세로는 27.2고요. 두께는 두꺼운 데 기준으로 약 2.5cm 정도가 나옵니다. 본체 무게는 약 2.5kg으로 스펙보다 100g 적은데요. 벽돌 충전기가 정말 벽돌만한 크기예요. 엄청 크고요. 벽돌 충전기까지 하면 3.5kg입니다. 충전기만 1kg이니까 좀 많이 놀랐습니다. 3년 전 헬리오스 300이 나왔던 디자인과 좀 달라진 점은요. 전면 상단 양측 모서리가 기존에는 사선 커팅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얌전하게 라운딩 처리된 걸 볼 수 있고, 힌지 구조가 통풍구 바로 옆에 달려있던 모습과 다르게 이번에는 통풍구보다 앞쪽으로 힌지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니 지난 헬리오스 300은 상단에 통풍구가 없었고 이번에는 통풍 발열 성능을 위해 상단에 통풍구도 큼지막하게 만들어주면서 통풍 발열 면적을 최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 베젤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15.6인치 액정인데도 노트북이 상당히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 발열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부가 넓어지면서 하단 베젤이 넓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커팅하고 그럴싸한 어두운 색 스티커에 시선 집중시켜 얇아 보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본체와 다른 실버 그레이 색상으로 게이밍 노트북다운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요. 안쪽에 블루 컬러 도색을 한 방열판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후면에 삼각형 모양 로고 같은 게 보이는데, 확대해보니까 서퍼스 핫 워닝, 표면이 뜨거우니 주의하세요 라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의미가 있나 싶지만 글씨를 보고 싶게끔 호기심 유발하려는 의도면 저한테는 통한 듯 하고요. 하판 쪽을 보면 흡기 구멍이 큼지막하게 열려 있고요. 좌우측 팬 쪽으로도 이제 흡기 구멍이 뚫려 있어 흡기 발열 처리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하단 좌우측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사선 방향으로 바닥을 비스듬히 치면서 소리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Why you hanging on the roof all by yourself? I have an open invitation, but you're telling me go get lost. I don't wanna see your face. 제가 소리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 귀에는 좀 괜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좌측은 여러 제끼는 램 포트가 있고요. USB 3.2 A 단자 1개, 그 다음에 오디오 잭 1개가 있습니다. 우측은 USB 3.2 A 단자 2개만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부는 전원 잭과 USB-C 단자가 있는데 PD 충전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HDMI는 2.1 단자고요. 그 다음에 미니 DP 1.4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DP 출력 단자가 3개나 있어가지고 추가 모니터를 3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힌지 각도는 140도 정도 벌려지는 구조라서 위아래 듀얼 모니터 구성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상단에는 터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꽤 시끄럽습니다. 꽤 시끄럽죠. 대신에 최고 팬 속에 최대 전력 공급으로 바뀌게 되어 성능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만, 시끄러워서 정말 급한 인코딩 작업할 때 유용할 듯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을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정말 빠르게 끝내야 할 작업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보험으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30분짜리 유튜브 FHD 영상을 인코딩 시 일반 모드에선 6분 32초가 걸렸고 터보 모드에선 5분 19초가 걸렸습니다. 터보 모드에서 CPU 전력을 106W로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일반 모드에선 85W로 전력 공급량도 달랐고 GPU 쪽도 좀 더 성능을 끌어낸 모습입니다. 상단에도 이렇게 흡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뒤쪽에 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풀사이즈 넘버 패드가 들어가 있는 키보드 구성인데,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프레데터 센스 단축키가 들어가 있고 풀사이즈 방향키를 넣어줬는데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비좁은 느낌이고요. 터치패드는 글래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클릭감은 좀 묵직한 편입니다. 주변부를 크롬 처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요새 터치패드가 커지는 추세인데 아담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합판을 열어보겠습니다. 합판 뚜껑은 방열 도료로 칠해져 있고요. 가장 열이 많이 나는 CPU와 GPU 주변부는 합판으로 열이 확산되지 않게 좀 두툼한 재질의 방열 테이프 같은 게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트북 합판에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군데군데 플라스틱 사출물과 단자 보호를 위한 충격 보호 스펀지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특이하게 SSD를 위한 서멀 패드와 방열판이 합판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PCIe 4.0 SSD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방열 처리에 좀 공을 들인 듯 합니다. 혹시나 모를 쇼트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먼저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해 봤습니다. 기본 장착된 SSD는 마이크론 PCIe 4.0 512 SSD이고요. 읽기 속도는 6385 정도로 준수하게 나왔는데 쓰기 속도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SSD 온도는 테스트 시 최대 71도 정도 나왔고 평상시에는 50도 미만 정도 유지돼서 SSD 발열 효과는 좋은 편이고요. 참고로 12세대의 4.0 SSD도 똑같이 테스트했을 때 최대 온도가 83도까지 나왔습니다. SSD는 좌측면에 꼽아져 있고요. 우측면에도 2280 사이즈가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은색 방열판 아래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을 건데 아래의 나사를 풀어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풀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멀 패드가 좀 길다랗게 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도 좀 하나가 붙어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메모리 한번 분리해 볼게요. 메모리 분리 시에는 좌우측을 약간 벌리시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올라오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안쪽에도 서멀 패드가 있네요. DDR5 4800MHz 8GB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 제조로 나와 있습니다. 열 배출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멀 패드를 앞뒤로 좀 붙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다시 낄 때는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대로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뒤로 젖혀서 소리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선 모듈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AX1675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61W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만져보니까 2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용량 배터리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100% 밝기로 유튜브 FHD를 일반 모드로 돌려봤는데 2시간 15분 정도 만에 6%까지 내려왔습니다. 배터리 전략 모드에 50% 밝기하면 4시간 정도는 버티는데 대용량 배터리에 비해 배터리 시간이 정말 너무 짧습니다. 정품 충전기로 충전 시에는 1시간 정도에 80% 정도 충전이 되었고요. 충전 속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히팅 파이프는 5개 정도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요. 팬 날개도 촘촘하고 기본 팬 소음은 고주파음이나 쇳소리 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CPU에 리퀴드 메탈 액체 서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인 발열 설계가 되어 있고요. 팬 주변에 먼지 청소만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내23 싱글 테스트는 일반 모드와 터보 모드가 멀티에서 성능차가 많이 납니다. 싱글은 1804점과 1805점으로 비슷한데 멀티 점수는 13950점 대 18364점입니다. 옆에 싱글 점수 비교 그래프를 보면 헬리오스 300 터보 모드가 1805점의 시끄러운 팬 성능에 힘입어 29.4W 38도에 3.6GHz를 유지를 하는데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성비는 61.3점이 나왔는데 전성비는 싱글 점수를 와트수로 나눴을 때 해놓은 점수입니다. 전성비도 나쁘지 않고 전력 먹는 대로 성능 나오는 걸 좋아하시면 12세대 인텔 제품이 최고입니다. 발열 처리 안되면 온도가 잡이 없으니 유념해 주시고요. 멀티 그래프를 보면 18364점으로 터보 모드 한정이지만 어마어마한 멀티 성능을 보입니다. 109W, 82도, 3.5GHz 유지에 전성비는 168.4점으로 발열 처리가 높고 전력을 퍼먹일 수 있으면 성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점수를 보면 일반과 터보의 점수차가 꽤 나게 보이지만 두 개만 놓고 보기 때문에 많이 나게 보이는 것일 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제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 그래프를 볼 건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3725점, 터보 기준으로 TGP 150W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요. 바로 아래 트리톤 500SE, TGP 115W 3080ti는 29387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리톤 500SE는 경량화에 트리플 팬이 있는 휴대가 가능한 게이밍 노트북이라 포지션이 헬리오스 300보다 상위 제품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헬리오스 300이 높지만 포지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포지션의 어로스 X TGP 140W 3070 Ti는 26,538점으로 그래픽카드 체급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타임스파이 점수도 12,172점으로 TGP가 높고 발열 성능이 빵빵하고 그래픽 체급이 높으면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세팅은 2.5K 최고 옵션으로 세팅했으며 발알라는 평균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엘든링은 60프레임이 최대라 60프레임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는 16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는 106프레임 정도로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온도는 대략 70도 전후로 나왔으며 일반 모드에서 테스트한 화면입니다. 게임 시 소음과 키보드 온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음은 47에서 50dB 정도 나오고요. 키보드 온도는 WASD 기준으로 33도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발열 처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키보드 온도는 35도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제품은 2-3년 전 헬리오스 300과 분명히 다른 디자인의 제품인데 언뜻 보면 바뀐 게 없어 보이는 느낌이고요. 자세히 뜯어봐야 바뀐 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단자 구성이 풍부하고 외부 모니터 추가 3개 가능한 점도 좋았고 쿨링 성능이 좋아서 인텔 12세대 i7 12700H와 RTX 3080 TGP 150W의 최고 성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진부한 디자인과 90W시의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짧은 배터리 타임 등으로 가격도 300만원 정도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 편이고요. 확실히 요새 노트북들은 디자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